재개발의 정상화라 쓰고 문지영 부동산 실정 덮어주기라 읽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의 부동산 행정은 대선 때 4년간의 문지영 부동산 실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막 취입했는데 오세훈 시장 탓이다.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그냥 애정은 쉽게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안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세훈이 부동산 민심을 전혀 읽지 못했다. 전혀 읽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요구한 대로 하면서 민심이다 들어라 하는데 민심이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읽은 부동산 민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공급 프레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철저한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김정호 자유경제원장이 만든 철저한 허구예요.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설사, 언론사가 유착이 만든 한국 정치 대표적 구라입니다. 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 공급이 주로 언제 나오냐면은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 재개발에서 사기꾼들 혹은 그 지역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꾼들이 좋아하는 용어야. 꾼들이. 근데 대부분 실제 꾼들이 자전거를 포함한 그런 일체 어두운 요소를 덮으려고 하는 용어가 수요 공급. 그러니까 다 씌우면 다 되거든. 실제로 그게 아니라. 오세훈이 답하지 않는 진짜 진실이 이거죠. 노무현부터 오세훈 때까지는 현찰 4억 가진 저축자가 그래도 꽤 있었어요. 융자를 끼면은 9억 내지 10억 원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파트는 6억 원대. 그러니까 건설사는 10억 빼기 6억 원 얼마다? 4억. 이거 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그때는 가계부채도 견딜만 했고요. 지금은 2억 원 저축자도 연끌 문제로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미만 아파트 매수자도 소진했는데 현실의 아파트는 9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하려면 13억, 15억, 17억, 20억 이 정도가 분양가가 될 겁니다. 최소 13억 아니면 15억, 뭐 17억, 20억. 그런데 2억 가진 사람이 13억짜리 어떻게 잡아요? 그때 4, 5억은 가졌으니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어. 지금 2억 가진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13억짜리 아파트를 13억, 15억, 17억, 20억짜리를 잡아요? 또 지금 가계부채는 상환 유예로 하고 지금 견디기가 어렵잖아. 이 상황에서 자산법을 펌프질 한다고요. 가계기업 정부 부채 트리플 천조 시대에 또 레버리지다. 또 레버리지다. 현찰 박치기는 물론 안 되잖아. 2억 원 미만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재개발 분양가가 평균이 9억이니까 최소 13억, 15억, 20억 정도 되겠죠. 이거를 레버리지 안 쓰고 잡을 수 있나? 근데 지금 트리플 천조 시대에 또 레버리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김정호 자유경제원장과 유튜브 아포유는 IMF 이후 PF로 아파트가 지어짐을 알면서 외면합니다. 건설사가 자기가 빚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실이 나도 1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요. 공급 부족이 대량으로 늘어나면은 공급 과잉이 대량으로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증명 가능한 사기입니다. 김현미부터 김정호 교수까지 다 사기예요, 사기. 언론이 다 사기를 쳤냐? 예, 사기를 쳤어요. 과잉 공급이면 가격이 내린다. 이건 IMF 이전 패러다임입니다. IMF 때 건설사 정말 많이 망했어요.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 한국 건설사는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요. 쇼킹 부동산 유튜버가 이거 모르는 게 쇼킹할 일입니다. 계속 부동산 꾼들의 물론 중개업자는 꾼들의 담론을 같이 쓸 수 있어. 근데
모르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쇼킹할 일이죠. 대규모 공실이 발견돼도 일원도 안 내리는 건물이 차고도 넘친다. 지금 언론사업과 정치가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지 마세요. 그냥 거짓말 한다고 그냥 확정해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그렇게 가격을 융자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게 담보거든요. 분양가로 6억으로 뭐 50세대 한다. 300억을 받는 걸 담보로 융자를 썼기 때문에 그 담보를 조작을 못해. 못 내려. 절대로 못 내요. 절대로. 지금 부동산이 금융처럼 철저하게 금융감독원에서 픽스가 된 개념이 아니다. 픽스가 되지 않고 꾼들이 파고 들어간 영역이 너무도 넓고 광활하다. 그래서 불명료하고 모호한 게 너무 많다. 특히 노무현 재개발 때 노무현 재개발이 무슨 정상이야. 상법의 보험법이란 거 있죠. 상법의 보험법 이 기준으로 뭐 재산 관계에서 거의 보험법이 기초인데 고지 의무 이런 게 없어. 아마 중개업자들이 약간의 흠을 살짝 덮어주는 거 하소살 흔할 겁니다. 근데 치명적인 거 문제도 막 덮어버리고 그래서 고객이 야 이 개새끼야 할 쯤에는 중개업자는 폐업하거나 이사가고 없죠. 은행의 계약은 대부분 소소하게도 금감원 규제에 의합니다. 그러고서도 은행에서도 분쟁이 나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아예 없죠. 확인 설명서는 형식이지. 지역주택조합에서도 토지를 조합원 돈으로 매입한 것이 PF에서 에퀴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남의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에쿼티라고 한 20%가 자기 돈이 있어야 돼요. 사업구역이 7,800평에 평당 2천만 원이면 1,500억 원. 조합원이 623세대면은 1억 원을 세대당 1억 원이면 623억 원인데 근데 623억 원으로 1,500억 억 원을 1,500억 평당 2,500씩이면 1,900억 이거를 매입을 해야지 이제 토지 비용이 전체 사업의 25% 그러니까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게 전체 토지 비용 전체 사업의 25%입니다. 이거를 에쿼티로 해서 개발 비용 한 60% 들어갑니다. 건설 비용이 이렇게 융자를 쓰는데 근데 토지에서 7,800평에서 뭐 한 50평 정도를 99억으로 매입을 했어요. 아, 50평이야, 500평. 7,800평 중에 한 500평 정도를. 그리고선 대부분의 토지를 그렇게 남겼다. 거의 90% 이상의 토지를 남겼다. 이렇게 되는 사업지는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인데 대부분 이게 지자체하고 엮여가지고, 이런 사업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주택 사기 조합장에. 근데 지자체하고 다 얽혀 있어. 아마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경상도 지역 지자체 지방 지역주택조합 사기 고발할 때는 뭐 국힘당 관련 의원 지방자치 의원 나오고 수도권은 다 더불어 문산당이니까 수도권의 지역주택조합 사기에서는 더불어 문산당 관련 의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기획부동산의 경우만 이제까지 공동불법행위 760조 사망에 피고가 돼 왔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기획부동산에서만 이게 머무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서도 뭔가 좀 민간의 그거를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영끌의 30대가 대깨문 털기였다면 지금부터 10월 정도까지는 국힘당 지지층 털어먹는 증시 작전 중국 개념 아니냐. 그러니까
오세훈의 얼굴만 믿고 오세훈이 찍어준다 뭐 오세훈 따라가면 돈 번다 오세훈만 믿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작 그 물건 분석이나 그 재개발 상황 분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털어먹는 거 아니냐. 작전주는 대개 올 가을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그 끝나죠. 그렇게 되고서 그런 올 가을에 부동산 이게 작전주 개념이 올 가을에는 그 찬바람이 불 때 김종인의 이게 목적이 문재왕의 부동산 실정 이거 공격을 못하게 오세훈이 미리 오세훈한테 커버 치라 이게 김종인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추가 분담금 문제와 서울에서 이사 가기 싫다는 층 때문에 요건 맞추기는 절망적인 불가능적이 세고 셉니다. 75%의 동의로 합법적인 조합 승인이 됩니다. 이 75% 동의도 만만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추가 분담금 싫고 이사 가기 서울 아닌 곳으로 경기도 오지로 이사 가기 싫다 하는 서울 시민 얼마나 많은데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다 돼요. 인터넷 되면은 다 그 정도는 알아. 기본적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비슷한 적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데 또 평생을 또 그렇게 한 지역에 묻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또 농촌의 그 고향처럼 여겨서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발은 주민 교체가 목적이야. 근데 주민 교체를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발이 장기간 지체된 그 지역까지도 오세훈이 지금 현재 지정했잖아요. 그 민심은 어떤 그 구역에서 너무 깊이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렵겠다. 근데 그 지주택으로 한번 지주택 조합 그 구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제 재개발 구역 하겠죠. 아무튼 좋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좀 정치적인 자살골 아니냐. 이익이 뭐가 있다고. 그 이익 보는 거 전부 호남 향후의 회원 아닙니까? 용적률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때 용적률 규제 해제 바람인데 노무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이제 학습이 됐잖아. 최유효 이용으로 각 지역마다 어느 선이 넘어가면은 공실이 돼서 그걸 넘겨서도 지어서 공실이 되지 않으면 이웃의 건물이 공실이 난다. 그런 사이즈가 있잖아요. 용적률 규제 완화가 무슨 답이다. 무슨 자산이 쑥쑥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쑥쑥 늘어나는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웃의 건물에 대규모 공실을 유도한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짓지만 실제로 자기 건물에 공실이 나고 그 건설사 융자 해준 PF 금융기관만 부실 채권 안고 민간은 좀 그 부동산 자산 인플레를 겪겠죠. 이게 종인 할배의 빅픽처가 아닐까. 문재영의 부동산 실정은 오세훈 때문에 이제 그 대선 때는 논하기 힘들어지겠죠. 또 윤석열 제3지대로는 우파의 표만 받고 우파의 겨냥한 미래가 가능하죠. 지금 오세훈 하는 것도 문재영 부동산 실정 족같다 문재영 부동산 실정이다 하면서 표만 받고 문재영 실정 똑같이 하잖아. 이젠 자세한 법을 터지는 게 정의 구현입니다. 이게 자연히 있죠. 이 지금 현재 한국 경제하고 어렸을 때 저임금 수출 경제로 분노한 그 대중들 그 억지로 덮고서 계속 똑같이 가려는 귀족들의 자기 관성 의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회 문제가 다 터지는데도 다 덮어버리고 계속 가려고 하잖아. 가면 안 되지. 덮으면 안 되지. 오세훈은 진짜 문재인 부동산 실정 개새끼다 하는데 그 표만 바꾸서 또 문재인 부동산 실정 똑같이 하고 윤석열 제3지대로는 뻔합니다. 우파의 표만 바꾸서 우파를 겨냥하자. 이게 김종인 할배의 그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죠. 김종인 할배의 빅픽처.
의심이 갑니다. 이제 충분히. 재개발을 정상화로 쓰고 문장에 부동산 실정 덮어주기라 읽는다. 예.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 단기간은 부동산 가격 요동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 매도로 호남 향후에 회원 그 저기 저 김대중 국민회의 그 골수파들이 진골로서 제 이익을 다 볼 때쯤 이제 한 올 가을쯤 돼가지고는 이제 또 김대중 파벌이 그 부동산 실적은 없다. 전부 오세훈이다. 하고 씌워버리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고 대선에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우파에서 하면서도 전부 그 김대중파 그 쪽으로 가는 그런 식의 그 프레임으로 이미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